저 인생에 감사한 게 하나 있다고 하면 특히 더 가난했던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죽어라고 열심히 한번 해서 올라가보고 해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리엘입니다. 켈리치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많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 행복에서 멀어진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켈리치 회장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행복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스스로 느끼실 때 나는 아직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짜 많죠. 이리엘님처럼 공부 많이 하고 싶고요. 책도 더 많이 읽고 싶고요. 똑똑해지고 싶어요. 저는 지금 꿈이 뭐냐면 20대 친구와 대화를 정말 몇 시간이고 했는데도 손색이 없고 요즘 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80대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 뒤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떠올리면 누구에게나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어떤 동력을 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때 특별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 회장님이 목표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렸을 때 항상 가수원에 일을 나가셨어요. 그 동네 유지인 가수원에 일을 나갔는데 언니나 오빠는 이제 학교를 갔겠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갔었을 텐데 저는 제 동생을 봤어야 했죠. 제 동생이 3살밖에 안 돼서 논에 막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그러면 제가 6살 된 제가 그 동생을 뒷꽁무니를 잡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가지마 하루 종일 엄마가 오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저쪽으로 올 테니까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오는 방향을 동생을 잡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엄마가 오시면 항상은 아니었지만 가끔 또는 뭐 자주 단팥빵을 갖고 오셨었어요. 새거리를 간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항상 단팥빵 하나를 가져오셨는데 동생이랑 나랑 나눠 먹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죽고 싶었을 때 이렇게 사느니 B10억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힘든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날 딱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이 단팥빵 맛을 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단팥빵이 굉장히 귀했었거든요. 굉장히 귀했었기 때문에 2개 줬을 리가 절대 없죠. 엄마는 단 한 번도 그 단팥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엄마가 남다르면 남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엄마가 생각이 나서 제가 꼭 엄마도 잘한 게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먹기만 했거든요. 이 무의식에 우리가 태어난 그날부터 계속 담아온 것을 우리는 사실을 갖고 있어요. 마을 몇 개 분량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잠재의식은 파워풀하고 실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도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다 보면 가부화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재부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화가 돼가지고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인간도 너무 쌓은 게 많아서 우울증, 조울증, 번아웃 또는 뭐 이렇게 슬픔, 심하게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진짜 버려봐야 돼요. 버리면 잠재의식에 있던 사진들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감정들을 계속 버리면 정말 버려지고요. 현명하게 내가 가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것이 떠오릅니다. 시각화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명망한 시각화인데 알아차리는 시각화가 있고요. 비우기가 있어요. 과거 것들을 다 비우고 나면 이제 채우기가 또 있습니다. 채우기는 꿈을 정말 내가 갖고 가고 싶은 것만 채우죠. 블랙홀 시각화를 하는데 그래서 다 지웠지만 그날 또 마음이 쌓이고 감정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눈을 감고 아침부터 있었던 것들을 동영상을 떠오르면서 동영상이 떠오르자마자 그것을 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하루를 한번 쓱 훑어봅니다. 그리고 감정을 버리죠. 또 어쩔 때는 컴퓨터에 있는 쓰레기통에 이 뇌가
이 사진을 쓱 집어넣은 다음에 컴퓨터 그 쓰레기통 확 비워버려. 이런 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서 오늘 하루에 먹었던 마음들, 감정들을 지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번아웃이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들이 어떤 지식을 더 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절대 아니죠.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지식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그걸 또 공부한다 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나면 그동안에 쌓았던 정말 알짜배기 지식이 남아있는 거죠. 감정은 없어지고 그 감정들 때문에 그거에 쌓여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그때 파리에 살 때 비10억에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확실하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설정했는데 죽을 때까지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파리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별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좋은 차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돼. 그리고 한국에 좀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집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0억 한 3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현찰로. 그것을 내가 5년 만에 벌겠다라고 이제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비우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제가 눈을 감고 이걸 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켈리야 너가 그렇게 찌질한데 나의 마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비10억인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200억 300억이냐 어림도 없어 당장 꿈을 포기해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또 가끔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이게 뒤죽박죽이면서 근데 95%의 긍정적인 제 마음이 5%의 부정적인 마음한테 항상 져요. 원래 지니까 내 이 5%의 마음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긍정적이었던 과거의 것들도 내가 정말 가난했을 때 부자였다가 또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비워내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쏙쏙쏙쏙쏙 빼고 나면 내 머릿속에서 이게 없어지고 나면 아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시비비비에 빨려들지 않아요. 아기 같은 마음, 무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성공하기로 마음먹고 회사를 차리고 5년 만에 정말 상상을 못할 부를 이루었잖아요. 제가 상상을 못할 부를 5년 딱 걸려서 제가 세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재창업하기 전에 켈리가 100년 동안 일궈도 일구지 못할 만한 성공을 5년 동안 일구었어요. 정말 그 전에 켈리가 똑같이 죽을 만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전에는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빚이 10억이었는데 이런 몇 가지의 룰을 적용하고 5년 만에 엄청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진짜 10배 넘쳐 흐르게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런 걸 듣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번 꿈을 꿔볼 거야. 청사진 시각화라고 블루프린트가 있거든요. 내 꿈이 무언지를 내 내면의 깊숙한 꿈을 알아차리는 건 5분 딱 걸려요. 5분 한 번이면 돼요. 5분 딱 걸려서 나 이런 꿈이 있구나 나 이거 이루고 말 거야. 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아유 켈리야 너 같은 찌질이가 무슨 대기업에서 그걸 받아줘. 그리고 프랑스 대기업에서는 외부인을 들여서 매장을 설치하게 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너가 뭐라고 그런 걸 해. 이런 찌질함이 너무 많아서 아예 컨택도 못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정말 0.0001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시각화로 제 거를 다 비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비우고 이거 참 좋겠다. 이런 초밥 도시락을 슈퍼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서 맛있는 것을 제공하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로 아이를 같으면 한번 시도해 보잖아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상상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시도를 했어요. 마음 없이. 그랬더니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장애물이 많았죠. 장애만 있을 때마다 장애물을 잘 넘기고 그 마음이 생겼으면 못 넘겼어요. 이런 장애물은 절대 안 될 거야.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안 된다고 했잖아. 왜 1년 동안 이 짓을 했니? 바보야.
이렇게 되는 것을 비워내는 거죠. 비워내고 그냥 장애물이네. 아 이게 왜 안 돼? 이거 안 된댄데. 안 돼. 왜냐하면 노조가 반대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노조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세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에 그냥 몇몇 명이 있는 노조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외부인한테 그런 것을 하게 하느냐.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노조가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진짜 당장 뭐 찌질해 막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할 거거든요. 내 주변 사람한테 안 될 거야라는 영감을 주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막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슈퍼한테 괜찮아. 노조가 문제야? 왜 문제야? 노조한테 우리 얘기하러 가자. 이 노조한테 우리 이게 손으로 하는 이 김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손을 자주 빨리 놀려야 되고 손가락이 긴 유로피안한테는 어려워.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거야. 분마다 새로운 도시락이 나와야 되는 이거는 유로피안한테는 불가능한 거니까 젓가락질하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야. 겉에서 볼 때는 이게 설득의 방법이고 설득의 기술이고 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논리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 생각의 경로는 시각화해서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기 같은 아이들 같은 발상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감정을 비워버리니까 뭐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항상 기본적인 그 마음의 상태에서 살짝 위에 있는 거죠. 항상 기쁨에 차 있는 거죠. 막 뭐 미친 듯이 기쁘거나 미친 듯이 슬픈 거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항상 기분 좋은 상태.